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숙소에서 이틀째 전해드린다라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 에피타이저 뉴스를 또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에피타이저의 메뉴는 와사비입니다. 누가 와사비를 에피타이저로 먹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먹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와사비가 노인들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이 와사비를 이용한 건강 보충제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 결과는 정규 학술지에도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와사비에는 6-MSITC라는 항염증 성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도호쿠 대학 우치 하루카 교수 연구팀은 와사비와 그 사람의 인지 능력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노인 7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질병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기억력에 원래 문제가 있는 그런 노인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리고 플러스 술을 좀 너무 많이 마시는 그런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연구 대상에서 좀 제외했고요. 비교적 기저질환도 별로 없고 비교적 건강하신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한 것입니다. 자, 연구팀은 이들에게 그 무작위로 진짜 와사비를 먹게 한 그룹과 가짜 와사비를 먹게 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12주 동안 매일 자기 전에 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실험 전후에 광범위한 인지기능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테스트는 집행기능,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 일을 집행시키는 그런 집행기능, 또 일화기억, 단기기억, 작업기억, 주의력 등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일화기억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겪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기억이라는 것은 뇌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는 능력, 즉 단기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와사비를 먹은 그룹은 사파 기억, 작업 기억 등 단기 기억과 또 장기 기억이 모두 실험 전보다 비교적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름과 얼굴을 연결 짓는 등 노인들이 비교적 되게 좀 어려워하는 그런 연관 테스트의 성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짜 와사비를 먹은 노인들은 기억력 개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똑같았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 와사비에 들어가 있는 이 6-MSITC 성분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최대의 영양학 전문지 뉴트리언스 최신호에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사비. 와사비를 그냥 막 먹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당히 우리 스시 먹을 때 와사비 좀 찍어 먹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해서, 그럼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속이 아프니까 적당량을 좀 섭취하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에피타이저 뉴스 끝났고요. 지난해 이 캘리포니아 주를 떠난 사람이 약 8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탈가주. 이 탈가주에 나선 81만여 명 가운데 10만 2천 명이 어디로 갔느냐? 텍사스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 온 사람들은 47만 6천 명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 온 사람들은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텍사스로 순 유출된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거비 부담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집 사기 또는 집 렌트비, 그러니까 집을 펄체싱하거나 또는 렌트하거나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질로우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 전체의 평균 집값은 30만 달러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집값은 그런데 무려 74만 7,352달러였습니다. 2배가 훨씬 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텍사스에서는 집을 2채 살 수 있다라는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수치상으로 비교해서 삶의 질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집을 싸게 사게 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죠. 또 집을 싸게 사고 또는 같은 값으로 훨씬 큰 집을 살 수 있고 또는 내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을 팔면 이 돈 갖고 텍사스에서 거의 비슷한 집을 사고 남는 돈으로 하나 더 사서 내가 투자용으로도 돌릴 수 있고, 이렇다라는 것은 정말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야, 짐 싸, 가자,
짐을 싸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립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근에 합격한 한인 30대인 탐윤 씨는요, 이 오스틴에 있는 한 회계법인에 이 취업이 돼서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로 이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30, 40대 직장인은 사실 제로섬 게임이 돼서 남는 것이 없는 세월을 보낸다라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30, 40대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버는 거 다달이 쓰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소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연봉에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몰게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좀 더 빨리 독립하는 길을 찾다가 결국은 오스틴이 되겠다. 거기 가면 조금 저축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0년 열심히 일하고 나면 저축한 돈이 많이 생기면 은퇴도 좀 풍족하게 하고 할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은퇴할 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틴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 탐윤이라는 이분도 짐 싼 겁니다. 현재 텍사스의 그 가솔린 가격은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갤런당 평균 $2.91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런데 같은 날 $5.18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 배죠. 현실 물가에서도 텍사스는 더 나은 선택이 된다라는 단순 수치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달라스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요, 최근에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한인들이 고물가 도시를 떠나서 휴스턴, 텍사스, 오스틴 등으로 이주했다라면서 일부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오는 그런 기업들이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큰 커뮤니티가 텍사스에 형성되어 있다라면서 마치 한 10여 년 전쯤 애틀란타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이 한인들이 도착하고 한인 사회가 커진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샌 앤토니오 이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한 한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이쪽에 오니까 좀 허전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뭐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이면서 한인 그룹이 좀 더 커지고 나의 그 네트워크도 더 커지게 됐다라면서, 하지만 만일 지금 이제 또는 이 이후에 이제 텍사스에 오려고 한다면 내가 왔던 2, 3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서 또 다른 차원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쉽게 풀면 2, 3년 전에 왔을 때는 그래도 이 계산하는 게 좀 맞아떨어졌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온다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물가가 그때만큼 싸지는 않고 또 집값도 그때만큼 싸지는 않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슬금슬금 모든 게 다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막차 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인들이 선호하는 그 교외에 좋은 비교적 괜찮은 지역의 그 집들은 이미 집값이 슬금슬금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렴했던 그 댈러스 인근 주택들도 매년 5 내지 10%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이미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도시에는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포화점이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휴스턴 인근에는 이 홈레스의 숫자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관련 사건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2, 3년 전 옛날과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메트로 지역 인근 프리웨이에서 이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그 교통 혼잡과 정체 등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현재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왔다면 싼 물가도 많이 누렸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값 같은 거 훨씬 쌌는데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슬금슬금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그때만큼 싸지는 않고, 물론 캘리포니아주에서 비하면 이제 싼 건 사실이지만 전 같지는 않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칫 지금 온다면 이 막차 탈 확률이 있고, 사실 뭐 막차라도 타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막차까지도 놓치고 그 후에 뒤늦게 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어떤 계산한 것만큼 베네핏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생각해보라라는 그런 조언들을 현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 먼저 가신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는 게 좀 싫어서 혹시 이런 말 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아직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여행사 한번 먼저 가셔서 쭉 시장 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만 듣고 가거나 말만 듣고 안 가거나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 직접 한번 가서 시장 조사를 해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독교 박해받는 것을 감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ICC라고 있는데요. 이 ICC는 북한 등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0곳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북한, 나이지리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ICC에 따르면요, 매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CC가 추산을 해본 결과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얼핏 이게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밀리에 기독교 신자들이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40만 명? 뭐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ICC 발표는 그렇습니다. 자, ICC 발표에 따르면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행과 고문, 심지어는 사형까지 감수해야 하며 비밀리에 기독교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ICC에 따르면 올해 초 집에서 성경이 발견됐다라는 이유로 2살배기 어린아이와 젊은 부모가 종신형을 선고받는 등 잔인한 박해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대거 이송된 그 중남미 출신의 그 불법 입국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시카고에서 시의회가 소집됐는데요. 이 소집된 시카고 시의회 특별회의 회의장이 어제 완전히 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시카고시의회 규정관리위원회 회의가 성역도시, 즉 불체자 보호도시 정책 반대, 그리고 대책 없는 불법 입국자 수용 반대 등을 외치면서 시의회 회의장에 난입한 수백 명의 주민들로 인해서 회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산되고 말았죠.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회의장을 아예 점거를 하고 시카고시의 성역도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소수의 과격 시위대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고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시 당국의 그 대책 없는 불체자 수용, 그리고 이제 즉흥적인 행정 등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 집단 항의 시위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의원들은 또 시 당국이 주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체자 임시 거처, 또 불체자를 위한 주택 마련 등등에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빌이라는 시의원은 시카고는 불체자에게 매일매일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시카고시가 불체자 보호를 명목으로 지출하는 돈은 한 달에 4천만 달러가 넘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불체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시카고시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스크린 골프 쳐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스크린 골프장이 가는 데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골프장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어렵지 않게 골프장 부킹도 할 수 있고 또 골프장 값도 한국만큼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치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스크린 골프장을 차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그 스크린 골프 전문 업체에서 저에게 좀 시장 조사를 해달라고 미국을 좀 많이 아니까 시장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와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미국이 이제 골프장 접근이 쉽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애틀 같은 그런 도시, 시애틀은 제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1년 365일 가운데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 한 240일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 물론 골프장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위험하거든요. 천둥도 칠 수 있고 그렇게 부슬부슬 비가 오는 그 240일을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보다 날씨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이 가능하겠다, 정착이 가능하겠다, 비즈니스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 도시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게 툭 하면 비 오는 시애틀, 그리고
대부분 너무너무 더운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또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심해서 날씨 변화가 심한 뭐 뉴욕도 가능하겠고요. 뭐 애리조나 뭐 이런 데는 너무 더워서 뭐 골프는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도시도 스크린 골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보다 미국의 이 스크린 골프를 그 비즈니스로 차릴 수 있는 지역이 꽤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뭐 비즈니스 사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하튼 미국은 골프장 접근하기가 쉬운데 뭐 굳이 스크린 골프장이 뭐 필요해 뭐 이런 그 인식이 많았는데요. 이제 점점 이게 바뀔 모양입니다. 자, 실제로 골프장에 나가는 것보다 뭐 편리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미가 좀 덜하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장. 자, 그런데 미국에서요, 이 프로 골프 선수들이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되면서 은퇴를 골프 선수 PGA 투어에서는 은퇴를 하면서 물론 시니어 투어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프로 선수들이 스크린 골프에서 경기를 펼치는 스크린 골프 리그가 내년부터 탄생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스크린 골프 리그에서 뛴다라고 합니다. 스크린 골프 리그 TGL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린 골프 리그는 내년 1월 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에서 개막전을 치르고 출범을 정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TGL은 애틀란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6개 도시를 각각 대표하는 6개 팀으로 먼저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한 팀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게 된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킬로이를 비롯해서 뭐 이온남, 또 패트릭 캔들레이 등 이 정상급 선수 24명이 참가합니다. 제가 앞서 뭐 은퇴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예를 들자라는 것이고 스크린 골프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년 이제 출범할 때 정상급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스크린 골프 리그 홈페이지는요, 출전 선수들의 그 PGA 투어 우승 횟수가 무려 다 합치면 224회에 이른다라고 크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주형 선수와 호주 교포인 이민우 선수도 스크린 골프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김주형 선수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21살인데요. 지금 그 골프 리그가 11위, 세계 랭킹, 리그가 이제 골프 랭킹이 11위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누가 라스베가스 아니랄까봐 경찰들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렸죠? 제가 저거 신경 쓰느냐고 잠깐 말을 잘못했어요. 골프 리그가 11위가 아니라 김주영 선수 골프 랭킹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이 랭킹 선수고요. 호주 교포 이민우 선수 올해 25살 랭킹 44위에 올라있는 다 하이 랭커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스크린 골프에 출범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자, 경기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게 되는데요. 텔레비전으로도 이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는 최첨단 시뮬레이터와 모형 그린이 설치됩니다. 이거 뭐 스크린 골프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은 가로 20m, 세로 14m 크기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서 샷을 날립니다. 티샷 이후에 공이 페어웨이로 가면 짧게 깎은 잔디, 뭐 러프로 가면 질기고 빡빡한 잔디, 이 치는 바닥이 다 달라요. 티샷 하는 것은 이렇게 티가 올라오죠,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티샷 한 다음에 페어웨이에 들어간 것으로 되면 그 옆에 이제 페어웨이 잔디 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러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요 잔디가 이렇게 높은 그런 러프를 치는 것도 바닥에 깔려 있어요. 거기 가서 공을 놓고 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실감을 좀 주기 위해서. 타이거 우즈는 2021년 2월 LA 인근 그 팔로스 버디스라는 곳에서 사실 거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한 3, 4분밖에 안 다니는 제가 뭐 십수년을 다니던 길인데요. 굉장히 올라가는 길입니다. 반대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 길을 어느 날 아침 7시에 고속으로 내려가다가 전복이 됐어요. 타이거 우즈. 저는 그 현장을 몇 번 보면서 저기서 저렇게 전복이 돼갖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뒤집혀졌는데 와,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났다라는 게 저는 정말 타이거 우즈 대단하다 싶습니다. 거기서 큰 부상 안 당했다라는 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여하튼 뭐 툭툭 털고 일어났다니까. 여하튼 그 현장을 제가 잘 아는 데인데요. 거기서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때 다리를 다친 뒤에 많은 대회에 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골프 리그에는 출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 이제부터 돈 벌기로 지금도 엄청 돈 벌었습니다만은 사업으로 좀 돌 모양이에요. 제가 봤더니 스크린 골프 리그에 출전을 한다고 하고요. 자기도 스크린 골프 리그에 출전하는 팀을 오운했어요. 소유했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붐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은 중계료도 오르고 광고비도 오르고 하면 지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팔아서 스크린 골프의 붐을 좀 일으켜서 주머니에 좀 돈 좀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에서 타이거 우즈 때문에 스크린 골프 붐이 좀 일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보너스 뉴스가 오늘은 조금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길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빈대와의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빈대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 한국에서는요, 최근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의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빈대를 본 적도,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빈대가 완전히 박멸된 그런 나라로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빈대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이 빈대 본 적도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살아왔던 젊은이들이 최근에 빈대에 물렸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여기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빈대가 옷에서 발견됐다 또는 빈대에 물렸다라는 그런 신고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빈대 피해 사례와 빈대 목격담 등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대 퇴치 살충제 판매가 무려 800%가 증가하는 등 1년 전에 비해서 이 사회적인 영향이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찜질방, 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에서 빈대가 발견되면서 곳곳에서 빈대를 목격했다라는 빈대 목격담이 인터넷상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요, 내 이 코트에서 빈대를 발견했다. 겨울 코트, 트렌치 코트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퍼졌습니다. 이 글을 올린 작성자는 수원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KTX로 환승해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왔다. 학교 기숙사에 가서 또 내 책상 위에 옷을 탁 던져놨는데 그 내 코트에서 벌레 한 마리가 있길래 이게 뭔가 해서 휴지로 딱 잡았다. 라면서 이게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빈대인가? 라면서 사진 한 장 올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빈대를 그전에는 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빈대인가? 하고 올린 거예요. 이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니까. 사진 속에는 정말로 피가 묻은 휴지와 빈대 한 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작성자는 어디서 이 빈대가 붙어왔는지는 자기도 알 수가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KTX도 탔고 지하철도 환승했고 이런 걸 다 쓴 거예요. 그 중에 어디서 옮겼겠죠? 라는 생각에. 이 작성자 외에도 집안에서 발견된 벌레를 두고 이게 빈대인가? 라고 묻거나 또는 벌레에 물린 자국 사진을 공유하면서 자기 이제 다리에 벌레 물린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면서 이게 빈대 물린 자국이에요? 이런 걸 올린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빈대 물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빈대 물린 게 이런 건가? 모기 물린 건가? 빈대 물린 건가? 구별도 잘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생전에 본 적도 없고 물려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한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급기야 한국 정부가 빈대 퇴치 긴급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정부는요, 빈대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이거 발음도 굉장히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서 힘드네. 한국 정부는 빈대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4주간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집중 점검과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한국에 승인된 빈대 살충제의 효과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빈대 살충제라고 팔기는 파는데 이걸 뿌리는데 빈대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 한국에서는 사실 한 20년 넘게 빈대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빈대 살충제라고 갑자기 뭐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 빈대 살충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빈대가 안 죽어요. 그래서 급기야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빈대 살충제를 사서 조속히 판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회의의 공식 명칭, 한국에서 정부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회의의 공식 명칭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회의가 빈대 퇴치를 위한 두 번째 정부 회의였는데요. 회의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번 나중에 이제 영상 끝나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회의의 공식 명칭은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 합동 대응 회의였습니다. 약간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정부의 노력만큼은 일단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우선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다 모였어, 이날 회의에. 그런데 아니 빈대 잡기 위해서 뭐 초가상간 태우는 것도 아니고 빈대 잡기 위해서 장관들이 왜 이렇게 다 모였어?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 뭐 다 조금씩 연관되는 그런 부처의 장관들입니다. 자, 이 빈대 퇴치 긴급 대응 회의에 모인 장관들, 행정안전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17개 각 시도, 무슨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17개 각 시도의 최고 책임자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같이 한국에서는 빈대 공포가 지금 확산되면서 빈대 퇴치제, 살충제 관련 용품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G마켓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빈대 퇴치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00% 급증했습니다. 해봐야 잘 죽지도 않는데. 그리고 침구 청소기 판매량도 600% 늘었습니다. 침구 청소기가 왜 갑자기 늘지? 네, 빈대가 영어로 뭐예요? 배드버그잖아요. 빈대, 배드버그.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각 좀 싸구려 호텔 같은 데에 이 침대에 이 빈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배드버그라고 그래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침대와 침대 주변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침구 청소기 판매량이 늘었는데 이거 600% 늘었습니다. 한편 이 빈대는요, 해충 가운데 사실 인간으로 봐서는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벌레입니다. 박멸하기도 어렵고요. 물릴 경우에 이 모기 등 다른 흡혈 해충보다도 더 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벌레가 이 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대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미국의 경우도요.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내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도 이 빈대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선 좀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에서는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죠. 라스베가스의 유명 호텔들이 지난달 이 배드버그가 출몰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 주변 7개 호텔에서 이 빈대 불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빈대가 출몰한 호텔들은 서커스 호텔을 비롯해서 시저스 팰리스 호텔, 플래닛 헐리우드, 또 팔라즈 호텔, 트로피카나 호텔, MGM 그랜드, 그리고 사하라 호텔 등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시저스 팰리스에 투숙했다가 빈대에 물렸다라는 한 투숙객의 불만 신고에 따라서 이 5성급 호텔의 하우스키핑 팀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해당 객실은 잠정 폐쇄됐으며 실제로 빈대가 발견돼서 조치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로 가볼까요?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빈대 소동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차와 지하철 그리고 영화관에 의해서 이번에는 학교 건물에서 빈대가 발견돼서 휴교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에만 총 40만 곳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병원과 영화관에서도 발견되는 등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빈대 퇴치 방법을 홍보하고 빈대 박멸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빈대와의 전쟁을 지금 프랑스는 치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빈대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일부 관광객들과 이민자들이 옮겨오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만 참 저는 못마땅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관광객이나 이민자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외부로 그 원인을 돌리고 우리는 괜찮은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쟤네들 때문에 뭐 이런 인식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이제 외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났어요, 프랑스인 사람들이? 자, 그런 인식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많은데
웃기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원인이 뭔지 답을 찾아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들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을 찾아서 발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잘났다면서 모든 게 다 관광객이나 이민자들 때문이라면서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찾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혹시 지금 한국에서 발견된 그 빈대가 프랑스에서 들어간 관광객한테 묻어서 들어간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프랑스 사람들 기분 좋겠냐고요. 네. 원인을 자꾸 외부한테 돌리기보다는 지금 발생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남 탓하지 말고요. 자, 한국에서 그 빈대들 프랑스에서 간 관광객이 가져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뭐 우스갯소리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빈대는 사실상 한국에서는요 1970년대 이후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박멸된 것으로 공식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여 년 만에 다시 빈대가 출몰한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빈대로 가장 그 골치가 아픈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니까 프랑스에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국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 저도 툭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요인을 자꾸 하지 말고 한국이 그렇다고 프랑스가 그랬다, 관광객이 그랬다, 뭐 중국에서 갖고 왔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각 장관들 다 모여서 지금 회의하잖아요. 문화관광부, 체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부, 그리고 각 도지사들 다 모여서. 그래서 한국은 금방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이제 문제는 그런데 프랑스가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올림픽 이전에 이 빈대 문제를 완전히 빈대를 박멸하지 못하면 자칫 빈대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가 이 빈대와의 전쟁을 과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는 프랑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년에 올림픽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뭐 라스베가스 호텔에 지금 한 달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호텔은 뭐 빈대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 빈대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발빠르게 각 부처 장관들 싹 모아서 지금 회의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니까 한국에서는 조만간 퇴치가 될 것으로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에게는 안 하면 손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앤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